저는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65년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일을 겪었지만 이번만큼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제 이름은 이순희, 올해 65살입니다. 아들 민준이와 며느리 지영이가 결혼한 지 8년째, 손주 서준이가 태어난 지는 6년이 되었습니다. 그중 5년은 제가 손주를 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며느리에게서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5년간의 육아비 총 1억 2천만 원을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아들과 이혼하면서 마지막으로 던진 폭탄이었습니다. 이야기는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며느리 지영이가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였습니다. 어머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제가 임신했어요.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결혼 2년 만에 찾아온 첫 손주였으니까요. 아이고, 정말? 축하한다, 며느리. 몸조리 잘해야 해.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며느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는 사이가 좋았습니다. 손주 서준이가 태어났습니다. 작고 예쁜 아기였습니다. 저는 산후조리원에 며느리를 보냈습니다. 2주 동안 비용만 300만 원이 들었지만 기꺼이 냈습니다. 손주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으니까요. 산후조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며느리는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제가 육아휴직을 쓸 수가 없어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어서요. 1년만 서준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조금 망설였습니다. 60살이 넘은 나이에 갓난아기를 돌보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1년만이지? 그 정도는 할게. 감사합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며느리는 고마워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육아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서준이는 밤낮이 바뀐 아기였습니다. 밤에는 2시간마다 깨서 울었고 낮에는 거의 자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허리는 아팠고 무릎도 시큰거렸습니다. 60대의 몸으로 갓난아기를 돌보는 건 생각보다 훨씬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손주니까요. 제 아들의 아이니까요. 며느리와 아들은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8시에 퇴근했습니다. 주말에도 종종 일을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서준이는 전부 제가 돌봤습니다. 분유를 타고 기저귀를 갈고 재우고 놀아주고 목욕시키고 모든 것을 혼자 했습니다. 가끔 너무 힘들어서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며느리, 너무 힘든데 조금만 일찍 들어올 수 없니?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지금 팀장이라서 먼저 퇴근하기가 어려워요.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며느리, 이제 서준이도 돌 지났으니까 어린이집에 보내는 게 어떨까? 며느리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어머님, 서준이가 아직 너무 어려서 어린이집에 보내기가 불안해요. 어린이집에서 아프기도 하고요. 2년만 더 봐주시면 안 될까요? 2년? 그건 너무. 어머님, 제발 부탁드려요. 어머님 아니면 믿고 맡길 사람이 없어요. 서준이도 할머니를 제일 좋아하잖아요. 저는 결국 또 허락했습니다. 손주가 저를 할미 하고 부르며 웃는 모습을 보면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2년만 더. 그럼 서준이가 새돌이 되니까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년째가 되었을 때도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어머님, 서준이가 아직 적응을 못해서요. 3년만 더요. 4년째, 어머님, 유치원 들어가기 전까지만요. 5년째, 어머니, 내년이면 초등학교인데 그때까지만요.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손주 육아로 제 인생을 다 바쳤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도 다 취소했습니다. 순이야, 이번 주 목요일에 등산 가는데 같이 갈래? 미안해, 나는 손주 봐야 해서 못 가. 그럼 저녁이라도? 그것도 어려워. 며느리가 야근하면 밤늦게까지 봐야 하거든. 처음엔 친구들도 이해해줬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취미생활도 포기했습니다. 저는 원래 수영을 좋아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수영장에 다녔었죠. 하지만 손주를 보기 시작하면서 그만뒀습니다. 서준이는 잠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아이였으니까요. 한 번은 화장실 가는 사이에 서준이가 소파에서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그 후로는 더욱 긴장하며 돌봤습니다.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5년 동안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안고 재우다가 허리를 다쳤고
무거운 유모차를 밀다가 무릎 연골이 손상되었습니다. 병원에 가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60대 분이 육아를 계속하시면 안 됩니다. 몸이 감당을 못해요. 하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말하면 미안해할 것 같아서요.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생활비를 주긴 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 하지만 그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분유값, 기저귀값, 간식값, 옷값, 장난감값. 아이를 키우는 데는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부족한 돈은 제 연금에서 보탰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는 더 들어간 것 같습니다. 5년이면 6천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전 아들과 며느리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다툼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회식이 있었어. 매일 회식이야? 하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당신은 집에 관심이 없어. 당신도 맨날 일만 하잖아. 저는 중간에서 말리려고 했습니다. 얘들아, 진정해.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야.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석 달 전 아들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혼할 것 같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 이혼? 왜? 지영이랑 안 맞아. 가치관이 너무 달라. 그래도 서준이가 있잖아. 아이 생각해서라도. 엄마, 결정했어. 이미 변호사도 만났어. 저는 며느리에게도 말했습니다. 며느리,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서준이가 얼마나 힘들겠니? 어머님,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더는 못 참겠어요. 한 달 전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서준이의 양육권은 며느리가 가져갔습니다. 저는 슬펐습니다. 5년 동안 키운 손주를 못 보게 될까봐.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며느리, 서준이 가끔 보러 와도 되지? 어머님, 그건. 제가 생각 좀 해볼게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며느리에게서 택배가 왔습니다. 열어보니 법률사무소에서 보낸 문서였습니다. 육아 용역비 청구의 건.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문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순희 씨는 지난 5년간 손자 박서준을 돌봐왔습니다. 이는 무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당연히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육아 용역입니다. 일반 육아도우미 기준 시급 15,000원, 하루 10시간, 주 5일 근무로 계산하면 월 300만 원입니다. 5년간 총 1억 8천만 원입니다. 그중 지급받은 생활비 6천만 원을 제외하면 미지급액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이 금액을 일주일 내로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급하게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준아, 이게 무슨 일이니? 지영이가 나한테 1억 2천만 원을 내래. 엄마, 나도 방금 알았어. 지영이가 변호사랑 상담했나봐. 이게 말이 되니? 내가 손주를 돈 받으려고 키웠니? 엄마, 진정해. 내가 지영이한테 전화해볼게. 아들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1시간 후 아들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지영이가 정말 받을 거래. 뭐? 지영이 말로는 친정어머니도 아닌 시어머니가 손주를 공짜로 봐주는 건 말이 안 된대.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게 당연하다고. 그럼 나는 뭐니? 5년 동안 내가 뭐 했는데? 엄마, 미안해. 내가 막을 수가 없어. 아들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직접 전화했습니다. 며느리, 나 어머니야. 이게 무슨 일이니?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도 제 권리를 찾는 거예요. 권리? 무슨 권리? 어머님, 어머님은 법적으로 서준이의 보호자가 아니에요. 그냥 육아를 도와준 사람이죠. 일반 육아도우미랑 똑같아요. 육아도우미한테는 돈을 주잖아요? 하지만 나는 육아도우미가 아니라 할머니야. 할머니라는 이유로 공짜로 일해야 한다는 법은 없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5년 동안 밤낮으로 손주를 키웠는데 이제 와서 돈을 내라니. 며느리, 내가 서준이를 돈 받으려고 키웠니? 사랑해서 키운 거야. 어머님, 사랑과 돈은 별개예요. 어머님이 사랑으로 키우셨다면 더욱 대가를 받으셔야죠. 친정어머니였다면 당연히 받았을 거예요. 그럼 그동안 내가 쓴 돈은? 분유값, 기저귀값, 옷값 다 내가 댔어. 그건 어머님이 알아서 하신 거죠. 제가 요청한 적 없어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5년 동안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서준이를 처음 안았을 때의 감동, 첫걸음을 뗐을 때의 기쁨, 할미하고 부를 때의 행복. 그 모든 순간이 이제는 돈으로 환산되는 걸까? 다음 날 저는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더니 말했습니다. 어르신, 안타깝지만 법적으로는 며느리 주장이 맞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손주를 키운 게 일이라는 거예요? 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할머니라고 해서 무상으로 육아를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오히려 며느리 입장에서는 육아 도우미를 고용한 것과 같은 상황이죠. 그럼 저는 돈을 내야 한다는 거예요? 소송이 진행되면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럼 제가 쓴 돈은요? 5년 동안 제 돈으로 손주 키운 것도 많은데요? 그건 증빙이 되나요? 영수증이나 기록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냥 필요할 때마다 샀는데. 그럼 입증이 어렵습니다. 며느리 측에서는 생활비 50만 원으로 충분했다고 주장할 겁니다. 이게 말이 돼요? 법이 그렇습니다, 어르신. 저는 집으로 돌아와 아들을 불렀습니다. 민준아, 변호사 말로는 지영이가 이길 수 있대. 엄마, 너는 뭐 할 거니? 그냥 보고만 있을 거야? 아들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는 지영이 편을 들 수가 없어. 이미 이혼했고 서준이 양육권도 지영이한테 있어. 내가 지영이한테 잘못 보이면 서준이를 못 볼 수도 있어. 그럼 나는? 5년 동안 손주 키운 나는? 엄마,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저는 아들의 그 말에 무너졌습니다. 제 아들마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어떡하죠?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송하면 우리가 질 거야. 변호사 말대로 법적으로는 지영이가 맞으니까. 그럼 1억 2천만 원을 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어. 집을 팔아야 할 수도 있어. 집을 팔아요? 우리가 30년 동안 살던 집을? 다른 방법이 없잖아.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5년 동안 손주를 키웠는데 이제는 집까지 팔아야 한다니.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정말 소송을 해야 하나? 변호사는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한번 싸워볼까? 저는 결심하고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한 달 후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 서니 다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변호사와 함께 당당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원고는 5년간 피고의 손자를 돌보며 육아 용역을 제공했습니다. 이는 당연히 대가를 지불해야 할 노동입니다. 일반 육아 도우미 기준으로 계산한 월 300만 원, 총 1억 8천만 원에서 이미 지급한 6천만 원을 제외한 1억 2천만 원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제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법적 보호자도 아니고 단지 할머니로서 손주를 사랑으로 돌본 것입니다. 이를 금전적 거래로 볼 수 없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 측 육아를 시작할 때 무상으로 한다는 명시적 합의가 있었습니까? 제 변호사는 대답했습니다. 구두로는. 가족이니까 당연히. 문서로 된 합의는 없었다는 말씀이군요. 판사는 잠시 서류를 검토하더니 말했습니다. 할머니라는 지위가 무상 육아의 법적 의무를 발생시키지는 않습니다. 피고가 자발적으로 육아를 맡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상으로 한다는 명시적 합의 없이는 당연히 대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정당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라.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이게 법이라니. 이게 정의라니. 5년을 손주를 키운 것이 그냥 일용직 노동이라니. 법정을 나오면서 며느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무표정한 얼굴이 더 무서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과 상의했습니다. 항소할까요? 항소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야. 돈만 더 들어가. 그럼. 돈을 마련해야지. 그날부터 저는 돈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적금을 깼습니다. 2천만 원. 주식을 팔았습니다. 1,500만 원. 그래도 부족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연락했습니다. 며느리, 제발 부탁이야. 그 돈은 우리한테 없어. 집을 팔아야 할 정도야. 조금만 깎아주면 안 될까? 어머님, 저도 어려워요. 혼자 서준이 키우려면 돈이 많이 필요해요. 어린이집비, 학원비, 생활비. 제 월급으로는 부족해요. 그래도 1억 2천만 원은 너무 많아. 어머님, 그럼 5천만 원만 주세요. 그 정도면 제가 양보하는 거예요. 5천만 원.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시간을 좀 줘. 돈을 마련해 볼게. 언제까지요? 한 달만 주면 안 될까? 좋아요. 한 달 드릴게요. 며느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결국 남편과 상의해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5천만 원. 평생 모은 돈과 집까지 담보로 잡혀야 했습니다. 돈을 보내기 전날 저는 며느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했습니다. 며느리, 돈 보내기 전에 서준이 한 번만 보게 해줘. 마지막으로. 며느리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내일 오후 2시에 집 앞 공원으로 오세요. 다음 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공원으로 갔습니다. 멀리서 서준이가 보였습니다. 5개월 만입니다. 서준이는 훌쩍 컸습니다. 할미. 서준이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저는 서준이를 꽉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할미 어디 갔어? 왜 안 와? 할미가. 바빴어. 이제 매일 와.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준이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서준아, 할미가 할 말이 있어. 응? 할미는? 이제 자주 못 와. 할미 대신 엄마랑 잘 지내야 해. 왜? 할미가 싫어진 거야? 아니야, 할미는 서준이가 제일 좋아. 근데 할미가 멀리 가야 해서. 싫어. 할미가 좋은데? 할미랑 같이 살래. 서준이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5년 동안 매일 함께했던 손주. 제가 처음으로 엄마라는 말을 가르쳤고 처음 걸음마를 뗐을 때 손을 잡아줬던 아이. 이제 이 아이와 이별해야 한다니. 서준아, 울지 마. 할미가 항상 서준이 생각할게. 서준이도 할미 생각해줘. 할미. 서준이는 제 옷을 꽉 붙잡았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며느리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안 돼요. 서준이가 더 혼란스러워할 거예요. 며느리는 서준이를 제 품에서 떼어냈습니다. 안 돼. 할미랑 있을 거야. 서준이는 울며 발버둥쳤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단호하게 서준이를 안고 돌아섰습니다. 할미, 할미. 서준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5년을 키운 손주와의 마지막 이별입니다. 그날 밤 저는 며느리에게 5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며느리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입금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5년 동안 손주를 키워준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돈을 준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했습니다. 며느리, 서준이 가끔 보러 가도 될까? 며느리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아요. 서준이가 혼란스러워할 수 있어서요. 나중에 서준이가 좀 크면 그때 다시 연락드릴게요. 언제쯤? 글쎄요. 1년? 2년? 확실하지 않아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서준이를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가끔 며느리의 SNS를 몰래 들어가 봅니다. 서준이가 유치원에 가는 사진, 친구들과 노는 사진, 생일 케이크를 부는 사진. 그 사진들을 보면서 저는 웁니다. 5년 동안 밤낮으로 키웠는데 이제는 사진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건강도 많이 나빠졌습니다. 5년간의 육아로 망가진 허리와 무릎은 이제 만성 통증이 되었습니다. 매일 물리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병원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듭니다. 5천만 원을 주고 담보대출 이자도 갚아야 하고 병원비까지 내다 보니 생활이 빠듯합니다. 친구들을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5년 만입니다. 순이야, 오랜만이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응. 그냥 살았지. 손주는 잘 크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은 친한 친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실은 며느리가 나한테 육아비를 청구했어. 뭐? 손주 키운 거에? 응, 5천만 원 줬어. 친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에이, 설마 그럴까? 며느리가 농담한 거 아냐? 아니야. 법원 판결까지 났어. 세상에. 너 바보 아니야? 왜 키워줬어? 그땐. 손주니까. 손주가 뭐야? 이제 봐봐.
돈만 날리고 손주도 못 보고. 친구의 말이 화살처럼 꽂혔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바보였습니다. 그 후로 저는 친구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집 근처 놀이터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 서준이가 생각납니다. 저와 함께 그네를 타던 모습, 미끄럼틀을 타며 깔깔거리던 웃음소리. 할미 또 와. 하던 그 목소리. 모든 게 그립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추억은 돈으로 계산된 기억이 되어버렸습니다.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잘못한 게 아니야. 법이 그런 거지. 법이 이렇게 냉정한 거예요? 손주를 사랑으로 키운 게 일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변했어. 요즘은 다 돈으로 계산하나 봐.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해요? 그냥 조용히 살아야지.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저는 이제 다른 손주가 생겨도 절대 돌보지 않을 것입니다. 아들이 재혼해서 아이가 생긴다 해도, 딸이 아이를 낳는다 해도 저는 거절할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못 봐줘. 할머니는 공짜 육아도우미가 아니야.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제가 배운 교훈입니다. 오늘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누군가에게 경고하고 싶어서입니다. 손주 육아를 맡게 될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부디 제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손주를 돌보기 전에 반드시 명확한 약속을 하세요. 돈을 받을 거라면 얼마를 받을 것인지, 무상으로 할 거라면 나중에 절대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으세요. 구두 약속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반드시 문서로 남기세요. 그리고 며느리나 사위를 너무 믿지 마세요. 사이가 좋을 때는 괜찮지만 이혼이라도 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법적으로 손주의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무 권리가 없습니다. 양육권도 없고 면접권도 법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오직 부모만이 권리를 가집니다. 황혼 육아는 봉사가 아닙니다. 사랑만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5년간 손주를 키우면서 저는 제 건강을 잃었고, 친구를 잃었고, 5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 손주와의 관계까지 잃었습니다. 이제 서준이는 저를 기억이나 할까요? 5년 동안 매일 함께했던 할머니를 1년이 넘도록 못 본 지금도 기억할까요? 저는 이제 남은 인생을 저를 위해 살려고 합니다. 손주 눈치 보지 않고, 며느리 눈치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 것입니다. 친구들도 만나고 수영도 다시 시작하고 여행도 갈 것입니다. 5년을 손주를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저를 위해 살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며느리가 다시 연락한다면 아마도 서준이가 커서 손이 필요할 때일 것입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이제 육아도우미가 아니야. 필요하면 전문가를 고용해. 냉정할까요? 하지만 이게 제가 배운 교훈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착취당하지 말고 내 인생은 내가 지키라는 것. 그게 제가 5천만 원을 주고 배운 값비싼 교훈입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제가 너무 냉정한 걸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혹시 지금 손주 육아를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라도 경각심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